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현우입니다. 여러분, 삼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대입 시험을 3번 도전한다는 뜻이죠. 지금 하나솔루션이 딱 그 상황입니다. 2.4조 원짜리 유상증자를 추진하다가 금융감독원에게 2번 연속으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증자 삼수생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서류 미비 문제가 아닙니다. 금감원이 2번이나 막았다는 건 그 안에 주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 박현우가 2번의 반려가 의미하는 진짜 뜻, 그리고 이 상황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냉정하게,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 따뜻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타임라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알아야 판단이 서거든요. 3월 26일 하나솔루션은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습 발표합니다. 발표 당일 주가는 18% 넘게 폭락했고요. 그리고 4월 9일 금감원이 1차 정정 요구를 날립니다. 이유는 3가지로: 첫째, 회사가 안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둘째, 유상증자 외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설명이 없다. 셋째,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의 근거가 너무 모호하다. 쉽게 말해서 이 신고서만 보면 투자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4월 17일에 1차 정정 신고서를 냅니다. 증자 규모를 6천억 원 줄여서 1조 8천억으로 낮추고 계열사 자산 매각으로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수정했죠. 그런데 4월 30일에 금감원이 다시 한번 퇴짜를 놓습니다. 2차 정정 요구입니다. 1차에서 지적한 내용이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낙관적인 표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공식 브리핑까지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정정 요구를 하겠다. 사실상 무한 정정 요구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금감원 반려, 이게 왜 심각한 걸까요?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솔루션이 이번 증자로 지키려 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신용등급입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의 신용등급은 AA-로 부정적이죠. 부정적 전망이 붙어 있다는 건 언제든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장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6월 30일 정기 신용평가 전까지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중순인데 증자가 아직도 금감원 문을 못 넘고 있습니다. 3차 신고서를 다시 내고 심사 기간을 거치면 6월 30일 안에 납입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8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차환할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고 최대 1조 8천억 원의 추가 차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 갚으려고 증자하는데 증자가 늦어지면 빚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당시에도 금감원이 2차례 정정을 요구했고 결국 3.6조에서 2.3조로 규모를 대폭 축소한 뒤에야 통과됐습니다. 이 선례를 보면 하나솔루션도 추가 규모 축소나 조건 변경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주가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42,000원대입니다. 52주 저점인 25,000원대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반등이 지속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 3가지 변수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증자 일정 확정 여부입니다. 3차 신고서가 금감원을 통과하는 순간 최대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됩니다. 언제 신주가 나오는지 일정이 확정되면 그 전까지 누르던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거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용등급 결과입니다. 6월 말 신용평가에서 등급이 유지되면 시장은 안도 반응을 보일 겁니다. 반대로 등급이 내려가면 단기 충격이 옵니다. 이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적 모멘텀입니다. 1분기 미국 태양광 출하량이 80% 증가하고 AMPC가 2천억 원을 넘었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2분기도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실적이 주가를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현 상황을 종합한 단기적 시나리오를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나리오 A, 긍정 시나리오로서 3차 신고서가 조속히 통과되고 신용등급이 유지되면 물량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는 55,000원에서 6만 원 구간 도전이 가능한 상황이 그려져요. 일부 증권사 목표가가 6만 원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다음 시나리오 B,
부정적인 시나리오인데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증자 일정이 3차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4만 원 초중반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살아있는 이상 이 구간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주님은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주식의 리스크는 회사가 망한다가 아닙니다. 일정이 얼마나 더 지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의 펀더멘털, 즉 미국 태양광 실적, FEOC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텐덤셀 기술 로드맵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반려한 건 서류의 투명성 문제였지 사업성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님들께 드리는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3차 신고서 통과 여부와 6월 신용등급 결과.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포지션을 조율하세요. 이 두 변수가 해소되는 시점이 하나솔루션의 진짜 반등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불티나는 장세 속에 금감원이 2번 막았다고 해서 이 회사가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금감원의 까다로운 심사가 증자 조건을 개선시키고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길을 걸었고 결국 증자를 완료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태로 다만 그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만큼 신주인수권 매매 타이밍이나 단가 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브리핑해드리는 종목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구독자 인증만 해주셔서 제가 드리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 공부방 안에서도 각각의 여러분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단가와 탈출 전략도 짚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평단가를 여쭤보냐면 평단가가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 단체 공지 같은 일괄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드리려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는 평단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신다면 이후 장이 열려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공급방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구간에서 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셔서 앞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 대응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그에 맞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4월 초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 역시 광통신 테마로 몰려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렸었나요? 날짜 보이시죠? 4월 7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해당 종목인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목명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추천 근거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함께 짚어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한광통신은 추천가로부터 약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무조건 크게 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소소한 수익이라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시간 브리핑 공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우자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되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단 꼭 구독만큼은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 설문지에 있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항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의 투자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입장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시거나 지켜만 보셔도 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커뮤니티니까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에 얼어붙은 가장 큰 트리거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전쟁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입니다. 미국 법상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통상 60일, 철수 기간 30일을 포함해서 최대 90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엔 전쟁 예산 자체가 끊겨버리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돈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최근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예시로 1970에서 80년대 5.1 쇼크와 중동 전쟁. 그때도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6년간 어땠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어요.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인텔이 조용히 올라왔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산업을 낳습니다. 시장은 결국 바뀐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인텔 같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실체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둘째, 삼성과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매집 구간과 아주 흡사한 패턴이 포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100%에서 최대 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흐름이 가장 어수선할 때, 역사적으로 그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인증 설문을 진행하실 때 히든 종목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